박 PD의 픽. 공룡이 멸망한 이후로 소행성 충돌을 꼽는 학자들이 많죠. 그렇죠. 충돌 자체도 엄청난 임팩트였지만 그 이후 바뀐 지구 환경이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 이산화탄소량이 급증하니까 햇빛이 차단이 됐고, 햇빛이 차단되니까 식물이 못 자라고, 식물이 못 자라니까 초식공룡이 죽고, 초식공룡이 죽으니까 육식공룡도 멸종을 했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기후위기 걱정하시는 분들은 공룡 다음엔 인간이다. 이런 걱정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공룡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신세계와 롯데가 현재 처한 상황도 그렇다는 겁니다. 소행성, 그것도 세계를 연달아 만났고 이후 달라진 환경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호. 유통뿐만이 아니라 산업 각 분야에는 예외 없이 공룡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새로운 소행성과 충돌한 뒤 방황하는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반도체 공룡, 삼성전자가 요즘 TSMC는 물론이고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에도 밀리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유통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거론할 유통 공룡 어딘가요? 네, 신세계, 그 중에서도 이마트인데요. 작년 말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죠. 몰리스 사업부를 폐지했습니다. 몰려서 폐지했군요. 몰리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패션, 테넌트 사업부로 통합을 했는데 2018년 한때 몰리스가 최대 36개까지 늘었거든요. 이걸 최근에는 25개까지 줄였다는 겁니다. 몰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몰리스가 정용진 아재가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자기 강아지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겁니다. 많이 못 번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었겠죠. 더불어 이마트는 2018년에 만든 영화 제작사 일렉트로맨 문화산업 전문회사를 작년 9월 청산했습니다. 이마트가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사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작년부터 골프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마트 내 운영했던 골프용품 매장도 최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양판점인 일렉트로맨, 여기도 그다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옆 동네, 지방의 다른 지역 이마트에 일렉트로맨을 가더라도 특히나 다른 코너에 비해 손님이 확연히 적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은평 이마트에도 일렉트로맨이 6층인가 7층인가 위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소비자보다 거기 직원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꼬마아이들이 아이폰으로 게임하는 경우가 꽤 많죠. 이 같은 사업 구조 개편 배경에는 화된 실적이 있을 겁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세계 그룹의 쌍두마차 중에 하나인 이마트, 작년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을 했죠. 물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이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마트가 장사를 잘했느냐? 역시 아니라는 거죠. 2018년 4,893억이었던 이익, 작년에 1,880억으로 5년 새 60% 이상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논란 정용진, 올해 신년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수익을 내야 지속할 수 있다는 명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한다. 근데 이걸 왜 신년사에서 읊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몰리스, 일렉트로맨, 이거 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혼자 자책을 하고 신년사에서는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왜 마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게다가 정영진은 얼마 전에 신입사원 연수 여기에도 참여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죠. 자기 분야의 덕후가 되래요. 그래서 SNS에 그렇게 덕질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말아드셨나요? 이게요. 이 반려견 덕후 10년 동안 펫샵을 했는데 망했잖아요. 덕후도 덕후 나름이죠.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이마트 점포 그리고 골프장 같은 자산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 상봉점은 물론 자체 매각은 아니지만 폐점을 결정했죠. 정리해고 과정을 밟고 있고 이런 매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꽤 큰 것 같아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빈이 지난달 부진한 사업을 매각하고 성장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살 빼기에 나섰는데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 세븐의 현금 입출금기 사업부 분리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트, 백화점, 골프장, 리조트까지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 있던 롯데 슈퍼도 며칠 전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유통 공룡들의 작년 매출액 합계 54조 5,900억 원인데 전년보다 5.3%가 빠졌습니다. 유통 공룡의 연간 매출액이 모두 줄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5년 전인 2018년에 1조 8,1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22.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국내 2위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여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자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요, 과자나 음료를 비롯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외상인데 홈플러스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드리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그룹인 신세계와 롯데 그리고 홈플러스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고 다른 유통업계로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통업계에서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죠. 맞습니다. 유통이라고 다 같은 유통업체가 아니죠.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니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들의 이마에 박치기를 한 첫 번째 소행성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작년 매출액이 30조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0년 창사 이래 13년 만에 처음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단숨에 유통 빅3를 추월을 해버립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에 새로운 공룡이 된 셈이죠.
쿠팡의 작년 4분기 매출액 컨센서스가 8조 2,7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60억이고요. 이를 토대로 따지면 쿠팡 매출액은 최근 5년 사이 4조 3,500억 원에서 31조 4,500억으로 7배나 덩치가 불었습니다. 이마트도 신세계와 합상 기준 2021년 매출 30조를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단독으로는 30조 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31조를 넘어버렸네? 영업이익도 2018년 1조 1,200억 마이너스에서 작년 6,014억 원으로 흑자가 유력합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맞다면 쿠팡의 이익 규모는 신세계 이마트의 5,900억, 롯데의 5,080억, 현대백화점의 3,030억 모두 앞서게 됩니다. 고용 인원 숫자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을 보면 직원 수가 나와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마트 빅3의 고용 인원이 2018년 6만 3,9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만 4,700명으로 5년 사이에 10,000명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면 쿠팡은 2018년 19,300명에서 작년 6만 9,000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 역시나 온라인 유통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작년 처음으로 50.5%를 찍었어요. 그동안 단군 이래 오프라인 매출이 항상 컸는데 작년 처음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은 거래 금액 기준 150조 원 규모인데 이 중 쿠팡 점유율이 24.5%입니다. 24.5라는 숫자가 어디까지 커질까요? 또 다른 소행성,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작년 직영점은 1,022개, 가맹점은 497개, 도합 1,519개인데 2020년에 1,339개에서 3년 만에 180개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마트 빅3의 점포는 423개에서 396개로 27개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세 번째 소행성인데요. 얘들은 그간 알려졌던 소행성과는 성격이 또 다르죠.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이른바 중국의 쇼핑몰 아닙니까? 지난달 한국 쇼핑몰 사용자 집계에서 알리가 717만 명을 기록하면서 3등을 했단 말이죠. 같은 기간 5위였던 테무, 4위 지마켓과의 격차를 11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곧 뒤집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물론 가품, 안전성 검사, 패싱 논란 이런 것들이 여전하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런 이슈들마저도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1,000원짜리 이거 사는데도 무료 배송을 해줘요.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신기하죠. 이거 그렇게 팔아서 남나 모르겠어요. 그럼 신세계와 롯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이들의 강점이자 약점인 오프라인 매장을 고객이 다시 찾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백화점이야. 더 현대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고 마트의 경우 스타필드 푸드코트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타필드 푸드코트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기 어렵단 말이죠. 왜? 다양한 음식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대체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열대 기후가 돼버렸잖아요.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제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손님들은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즉, 기존 유통 공룡들은 예전의 화려한 시절은 이제 잊고 고객의 경험을 파는 사업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됩니다. 옛날 이마트, 롯데마트 잘 나갔던 시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타는 거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고객들을 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 동네에 있는 롯데몰에 갔는데 여행사 중에 노랑풍선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있죠. 얘네가 1층 로비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해외여행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을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대형 팝업 시설을 만든 거더라고요. 결과를 떠나서 좋은 시도 아닙니까?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만 접했던 여행사의 상품을 대형 쇼핑몰에서 전문 상담원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면서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노란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경험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면 예전의 영광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선결돼야 될 것 같아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도 잘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얼마 전 한국은행 통계를 보더라도 3, 40대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이 살아나려면 역시 우리나라 경제, 소비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몇 차례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 정말 재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부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